현재 대한민국의 경찰 혹은 검찰에 제기되는 고소사건이 100이라고 봤을 때요, 우리나라는 사기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통계조사에 의하면 한 40% 정도가 사기에 해당합니다. 사기 범죄로 고소를 하게 돼도 기소율은 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죄율이 높은 범죄가 사기 범죄예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해결사TV 이정식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기 범죄의 전형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런 사기 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대표적인 폰지 사기 범죄에 대해서 단계를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1단계는요, 원금 회복 가능성이 좀 높은 단계인데 상대방이 한 3개월 정도 연락이 안 됐다가 내 원금을 일부라도 상환한 단계였어요. 두 번째 단계는요, 상대방이 연락이 늦었다가 연락이 와서 내가 적어도 네 돈만은 최대한 빨리 상환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만약에 날 고소하잖아? 그러면은 너 이 돈 못 받아. 내 돈을 받고 싶으면 지금 날 고소하지 않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3단계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3단계까지 가면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2단계에서는 내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저희 사무실에서 회수한 사례들이 극히 일부 있긴 하지만 1단계나 2단계보다는 훨씬 더 적겠죠. 최대한 내가 투자한 돈이나 혹은 내가 빌려준 돈이 적었을 때,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못 받았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될 때 변호사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내 상대방, 그러니까 가해자죠,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이 단계에서 고소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보전 처분이라 그래서 상대방의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라든지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처분들을 해서 원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드리는 거죠. 2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단계는 사실은 좀 늦은 단계거든요.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데 이미 2단계는 제 경험상 적어도 나와 비슷한 사람이 10명 가까이가 그 사람을 이미 고소한 상태입니다. 3단계는요,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단계 안에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지 아주 적절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이 3단계 분들이 제일 많이 오세요.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지금 사실은 원금을 회복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 단계입니다. 상대방의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싶다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이 사건을 접근하셔서는 안 됩니다 라는 조언을 꼭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는 극히 일부가 원금을 회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1년, 2년도 아니고요. 그 범죄자가 구속이 풀리고 나서,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나오고 나서 내가 확정 채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추후의 사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급여에 대해서 압류했을 때 아주 천천히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걸 감내하실 수 있다 그러면 법적 절차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는 3단계에 있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절차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포기하면 나는 그 사기꾼한테 1억을 잃는 거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형사소송을 제기해서 처벌받게 만든다든지,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구속돼야 되는 위기에 몰려있다. 그러면 당연히 나한테 빚진 1억의 금액 중에 상당 부분을 주면서 합의를 하자고 하겠죠. 그러니까 포기하시긴 이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문가, 특히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다음에 대응을 하시길 추천을 해드립니다. 꼭 변호사에게 맡겨야 된다? 아닙니다. 변호사에게 맡길 필요는 없어요. 사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대한민국의 경찰 혹은 검찰에 제기되는 고소사건이 100이라고 봤을 때요, 우리나라는 사기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통계조사에 의하면 한 40% 정도가 사기에 해당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못 받기만 하면 다 사기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극히 일부만 사기 범죄로 처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소율이 낮아요. 사기 범죄로 고소를 하게 돼도 기소율은 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무죄율이 높은 범죄가 사기 범죄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정말 기망해서 금전을 편취했는지가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기 사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폰지 사기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 폰지 사기를 당했다라고 고소장을 예쁘게 적어서 경찰서로 가시면 반려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하고 잘 합의해 보셔라 그래서 돌려보내는 경우들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 보면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소중한 시간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경찰서에 가서 이런 사정들을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건 민사소송 한번 해보세요 라는 대답을 듣게 되셨다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2개의 영상에 걸쳐서 사기범죄의 대표적인 형태인 폰지 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인지, 그리고 또 그런 사기 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기 범죄를 당하셨다고 너무 본인의 인생을 비관하시거나 본인의 삶을 포기하실 수는 없습니다. 힘을 내셔야 되고요. 그런 일들을 당하셨을 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 그리고 또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힘을 내시고 주변에 법률적인 전문가나 아니면 변호사들을 찾아서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해결사TV 이정식 변호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